거인의 어깨.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흐르든 주식과 같은 자산이 다른 자산군보다 압도적인 성자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쪽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워런 버핏의 말이라고 하네. 주식을 산다는 것은 주주가 된다는 것.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번 돈을 정직하게 나에게 돌려주기를 기대하는 것. 그래서 기업의 창의성과 정직성을 믿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창의성과 정직에 대해서 주주가 기업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곧 주식의 가치라고 하네. PB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것.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해. 주주로부터 받은 투자금에다가 회사에 유보시킨 잉여금을 합한 것이라고 해. 회사가 얼마나 순이익을 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하네. 주식이 상장되어 있다 하면 누구든지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고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하지. 주식시장은 열린 시스템이라고 하네.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번 돈이 주주에게로 환원되는 시스템. 동료들이 갑자기 우르르 도망가고 있으면 묻거나 따지지 말고 일단 함께 도망하는 것이 좋고, 왁자지껄하게 파티를 벌이고 있으면 함께 흥겹게 노는 것이 생존에는 유리하지만, 자본시장에서는 이러한 행동은 생존 확률을 낮춘다는 것이야.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열광하고 있다는 것은 가격이 그만큼 비싸다는 것이고,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 멀리해야 생존에 유리하다는 것이지. 예측이란 것은 내가 자기 자신과 나누는 대화라고 하네. 현재 정보를 바탕으로 경험치와 기대치를 따진다는 것이고, 이 일은 에너지 소비가 심하므로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우리의 뇌는 항상 무엇인가를 하도록 만들지만, 사실 주식시장은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는 하지 않는 것에서 아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야.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씩이라도. 심각한 문제는 정보량이 늘어나면서 본인의 예측에 대한 확신도 늘어나서 행동에 나서게 되고, 회전율이 높을수록 수익은 낮아진다는 것이지. 수수료 문제가 있다는 것이야. 이기는 게임이었던 주식 투자가 많은 정보와 확신, 열정, 노력으로 지는 게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야. 벤저민 그레이엄은 현명한 투자자에서 말하기를, 다른 분야에서는 열정이 성공의 열쇠가 되는지도 몰라도 투자에서는 열정이 거의 틀림없이 재난을 부른다고 하네. 전 세계 시장을 추종하는 패시브 투자는 대부분의 사람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데, 직접 투자에서 실수하여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패시브 투자에서 어느 정도 만회 가능하다고 하네. 사실 패시브 투자 같은 거 나는 잘 모르긴 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을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아이작 뉴턴이 말했다는 것이야. 투자의 세계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찾아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 무엇인가 패턴이 보일 것 같으면 그보다 좀 더 앞서서 움직이려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패턴은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야. 거의 모든 직업적 활동에서 젊은이가 발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바로 자신의 활동 분야에서 이미 성공을 증명한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 그래서 대가의 사고체계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워서 나만의 사고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라는 것이야. 투자의 세계에서 단기 성과는 무작위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네. 좋은 투자법을 알려주겠다는 사람은 대체로 세 부류라고 해. 첫 번째 부류는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낸 사람들, 스스로 잘한다고 착각하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설거문이 사라져 버리는 사람이라고 해. 두 번째 사람은 언변이 좋은 사람. 자신을 교묘하게 포장해서 전문가인 척하지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사기꾼이라고 하네. 그러면 멀쩡한 사람들은, 훌륭한 투자자는 그 수가 적다는 것이야.
장기간 초과 수익을 내는 사람의 빈도는 전체의 10% 미만. 그런 사람을 찾아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당신에게 굳이 노하우를 알려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야.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제야의 고수들이 많고 작은 영역에서 꾸준히 작동하는 퀸트 모델도 있기는 하지만 광범위한 적용, 초과 수익의 문제로 공유하는 것은 부담일 수 있다는 것이야. 대가들은 각각 고유의 자원이 있고 각자의 경험치, 사고방식도 다르다는 것. 결론은 그 투자법을 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지. 그러면 누구에게 배울 것인가 하고 묻네. 첫 번째, 10년 이상 높은 성과를 올린 사람들. 그 중에서도 후학들이 참고할 풍부한 자료를 남긴 사람들. 그런데 그것도 내가 그것을 배울 역량이 있는지 묻고 있어. 벤저민 그레이엄은 컬럼비아 대학을 차석 졸업하고 졸업과 동시에 철학, 수학, 영문학, 법학과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제안을 받을 정도로 수재였다고 해. 워런 버핏은 아버지가 사선 의원이고 정치를 하기 전에는 주식 중개인이었다는 것이지. 그리고 버핏은 누구나 다 아는 세계 최고의 투자자이고, 그리고 피트 린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펀드를 운용하면서 피델리티라는 거대한 회사의 자원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야. 이 사람들을 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배울 점이 없다는 뜻은 아니니까. 그래서 누구나 처음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지만 결국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원칙을 쌓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벤저민 그레이엄이 활동한 약 30년간의 수익률은 연 13% 수준이라고 하네. 이 사람의 중요한 개념 세 가지. 첫 번째는 주식은 사업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것을 알아라고 해. 주식은 차트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내리는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기업의 일부라는 것. 기업의 자기 자본을 잘게 쪼갠 정권이 주식이고, 따라서 주식은 미래에 늘어날 자기 자본만큼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지. 그레이엄의 사고 체계의 핵심은 가치 기반 사고라는 것. 주식은 사업을 대변하고 사업은 고유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 초과 이익의 원천 두 가지는 시점 선택과 가격 선택이 있는데, 시점 선택은 매우 어렵지만 현명한 투자자는 가격 선택만으로도 만족스러운 실적이 가능하다고 하네. 주식이라는 자산을 다룰 때 주식은 사업의 일부라는 개념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야. 그리고 두 번째, 시장을 보는 적절한 관점을 말하는데, 주식은 분명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야. 그렇지만 그 가치가 얼마인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하나의 값으로 계산해낼 수는 없다는 것. 시장이란 내가 어떤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매각할 일이 있을 때 잠깐 들르는 곳이라고 말하네. 그러면서 하나의 우화를 소개를 하는데, 우리 옆집의 미스터 마켓은 매일 나에게 와서 거래를 제안한다. 약간 조울증이 있는 그는 어느 날은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을 제시하면서 내 주식을 사겠다고 안달복달하고, 또 다음 날이면 같은 주식을 가져와서 제발 헐값에라도 가져가 달라고 애원을 한다. 이 사람의 장점은 내가 아무리 그 제안을 거절해도 상처받지 않고 다음 날이면 또 찾아온다. 나는 내 마음에 드는 가격을 미스터 마켓이 제시할 때만 거래한다. 변동성은 모든 투자자가 동일하게 겪는 현상이고 투자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라는 것이야. 지식과 사고체계는 각 투자자마다 상황마다 다르다는 것이야. 그리고 세 번째, 안전마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안전마진은 기대 수익률뿐 아니라 실수에 대한 여유 공간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네. 얼마의 가격이면 마음이 편할 수 있는지, 얼마의 가격이면 내가 밤잠을 설치는가 하는 것이야. 그래서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건전한 의사결정 원칙을 갖추고 있고, 감정이
그 원칙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지키는 능력이라는 것이야. 미래의 성장은 가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고 가치와 성장은 결코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가치 중이 성장 중이 하면서 똑똑한 척 하지 말라는 것인 것 같네. 투자는 종교가 아니다. 투자 원칙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의심하고 검증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 미래의 성장은 또한 최대한 보수적으로 평가하라는 것이야. 그 다음에 버핏에 대해서 버핏은 범접할 수 없는 천재라고 하네. 워런도 그레이엄의 어깨 위에 올라섰고 결국 그보다 더 멀리 보았다는 것이야. 버핏은 2003년 포춘에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로 선정되었고 버핏은 11살에 처음으로 주식을 매수했다는데 35세에 미국 내 최고의 부자 반열에 올랐다는 것이지. 버핏은 복리의 마술을 강조하는데 그렇다고 집에서 따라하지 말라고도 하네. 버핏은 뛰어난 스승들로부터 배웠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라고 하네. 첫째로 버핏은 똑똑했다는 것이야. 컬럼비아 대학에서 수학할 때 그레이엄으로부터 전 과목 A+를 받은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양가 부모 다가 인맥이 굉장했다는 것이지. 그리고 일찍 시작했다는 거야. 6살 때 처음으로 투자 서적을 읽었고 7살 때 채권 판매 서적을 읽었고 10살에 복리의 위대함을 깨닫고 11살에 주식을 샀다고 하네. 사업 소득과 경험도 많다고 하지. 버핏은 주식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돈을 벌었고 이후에도 각종 사업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펀드 매니저 생활도 했는데 당대 최고의 펀드 매니저였던 벤저민 그레이엄의 강의를 수강했고 그의 회사에서 일했다고 해. 레버리지, 기업 전체 인수, 제약 없는 자산군, 직접 경영까지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천재라는 것이지. 그렇지만 그의 투자법에서 우리는 젖소를 키우자라는 말로 시작을 하네. 버핏 스스로 이미 자신의 85%는 그레이엄에서 왔다고 했다는 것이야.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은 1960년대 초부터 피셔의 책을 읽었다고 해. 훌륭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적당한 기업을 훌륭한 가격에 사는 것보다 낫다고 했다는데 버핏이 정의하는 투자는 장래에 더 많이 소비하려고 현재 소비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해. 그리고 자산에 대해서 채권형 자산이 있는데 현금, 채권 등은 원금이 얼마이고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해주는 자산이라는 것이지. 현금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자산이라는 말도 있네. 유동성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위험 대비 수익이 높은 채권을 제외하고는 채권은 보유 가치는 별로 없다는 것이야. 또한 산출물이 없는 자산도 있는데 원자재나 기금속을 말해. 금 1온스는 아무리 오래 보유하여도 여전히 1온스일 뿐이라는 것이야. 산출물이 있는 자산은 사업이나 농장, 부동산이라는 것이지. 소유하고 있으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버핏의 주안점은 내가 소유한 자산이 무엇을 생산해내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주주는 회사에 자본금을 대주고 회사는 그 돈으로 열심히 벌어서 주주에게 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돌려준다는 것이지. 정권의 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가 할인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 기업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생명체는 외부 자극에 대응하여서 무언가 반응하고 그래서 회사는 살아있는 인간들이 뭐라도 하고자 모인 곳이라는 것이야. 버핏과 뭔가가 찾는 기업의 조건은 사업을 이해할 수 있고 장기 경제성이 좋으면서 경영진이 유능하고 믿을 수 있고 인수 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이라고 해. 그래서 훌륭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야. 두 번째, 경제적 해자라는 말이 있네. 단순한 기업의 경쟁력이 아니라 단순히 기업의 경쟁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현금 창출 기계가 되는 것을 말해. 해자는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여서 수익률을 낮추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해. 지속 가능한 그리고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는 요소이고 경쟁 우위의 종류로 기술 혁신이 있고 예를 들면 테슬라라는 차량이 고객에게 주는 편의성이나 여러 가지 믿음 등도 해자라고 할 수 있다고 하네. 예를 들면 가이코, 코스트코, 코카콜라, 질레토, 아메리칸 익스프레소 등등을 얘기하고 있어. 버핏이 경제적 해자를 중시한다는 말은 경제적 구축이 완료되어서 현금 회수기에 진입했음을 확인한 후에 투자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야. 그리고 능력 범위라는 말이 있네. 기업이 창출해내는 현금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지. 불확실하고 위험하다는 것.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을 버핏은 능력 범위라고 불렀다는 것이야. 버핏은 본인이 알 수 없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고 그래서 빌 게이츠의 친구였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은 사지 않았다고 하네. 내가 어떤 능력 범위를 갖고 있으며 그 안에서 적절한 전망과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면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느냐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라고 해. 투자는 믿을 만한 경영진을 고용해서 훌륭한 사업을 통해서 내 돈을 불려달라고 맡기는 일이라는 것이야. 그레이엄의 안전마진은 꾸준히 투자자가 노력해서 찾아내야 하는 안전마진이지만 버핏의 안전마진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네. 결론은 기업은 유기체고 불확실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것. 기업의 행동은 가치를 창출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한다는 것. 투자자는 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진을 발굴하는 능력을 갖추고 위임하고 기다림으로써 경영진이 창출해낸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버핏이 말한 것들이 있는데 투자는 단순하지만 쉽지는 않다. 자신의 게임을 정의하고 자신의 장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야. 우리는 유능하고 정직한 경영자가 운영하는 훌륭한 기업을 적정 가격에 인수하고 그 경영자에게 정권을 주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이 있네. 버핏의 유명한 경구가 하나 있는데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해. 첫 번째 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것.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는 것. 멋있기는 한데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하네. 버핏도 실수가 많았다는 것이고 장기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을 잘 발굴하는 것. 그런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는 것이라고 알아들으라고 하네. 린치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기는 단 하나의 영웅이라는 말로 린치를 표현하고 있어. 그의 주장 중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초과 수익을 내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 그리고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더라도 그 대부분은 마찰 비용과 펀드 수수료로 상쇄된다는 것. 마찰 비용과 수수료를 뛰어넘는 성과를 낼 실력이 있더라도 그 성과는 펀드 규모가 커지면서 줄어든다는 것이네. 유일가의 영웅, 이기는 투자, 투자 이야기 세 권의 책을 썼다고 하는데 굉장히 쉬우니까 꼭 읽으라고 추천하네. 피터 린치의 25개의 투자 황금률. 첫 번째는 투자는 재밌고 흥분되지만 위험하다는 것이야. 기업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잘 모르고 막 매매할 때가 사실 가장 짜릿하고 즐겁다고 하네. 돈을 잃을 가능성은 크지만 그리고 돈이 많으면 오히려 불리하다고 해. 정보와 경험이 많아봤자 그것도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야. 투입할 시간이 많다고 한들 별 도움도 안 된다는 것이야. 바텀업이라는 말이 있어. 하향식, 상향식 의사결정이라고 하는데 장세에 연연하지 말라고 해. 이 한 가지만 이해해도 이 책을 다 읽은 것과 같다는 것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기업을 믿고 가는 투자가 유리한 게임이라는 것이지. 매일 자극적인 이슈가 나오고
그것을 해석해주고 뭐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부추겨야지 매체는 조회수가 올라가고 정권사는 거래 수수료를 번다는 것이야. 이 주식이 앞으로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라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네. 이 주식이 오른다면 어떤 이유로 오를까요? 떨어진다면 어떤 이유로 떨어질까요? 라고 물어보라고 해. 칵테일 파티 이론이 있어. 파티장에서 나는 펀드 매니저라고 소개했을 때 사람들이 어색하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시 후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리를 떠면 그때는 주식하기에 괜찮은 시기라고 하네. 두 번째는 관심을 보이면서 다가와서 주식 투자 방법을 물어보면 시장이 약간 과열 국면에 진입한 시기라고 보면 된다고 해. 그런데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투자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면 곧 추락한다는 확실한 신호라고 하네. 두 번째, 심루타라는 말이 있어. 포트폴리오의 여러 종목 중에서 가격이 10배 오르는 주식이 단 하나만 포함되어 있어도 전체 수익률을 엄청나게 견인한다는 것이야. 주식을 샀을 때 최대 손실은 100%, 최대 이익은 무한대라고 하네. 채권은 최대로 받는 것은 원금 플러스 이자, 그 대신 손실은 마이너스 100%라고 해. 공매도는 최대 이익은 100%이지만 최대 손실은 무한대라는 것이야. 그런데 웬만큼 잘못된 주식을 잡아도 반토막으로 끝나는 반면에 웬만큼 좋은 주식을 잘 잡으면 2배나 3배. 기본적으로 투자의 호흡은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사는 종목들 중 일부는 심루타의 씨앗이라는 것이야. 그래서 심루타는 장기간 보유했을 때 발현한다는 것. 심루타로 가는 동안에 매도하고 싶은 충동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것. 단지 높은 수익률이 낮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매도해버리는 행위는 포트폴리오의 장기 수익률을 크게 훼손한다고 하네. 분산 투자에 대해서 있어 피터 린치는 13년간에 약 1만 5천 개의 주식을 매수했다는데 그는 모두가 많은 종목을 보유하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야. 막대하게 큰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면이 강하다고 하네. 그리고 분산 투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동성의 이유로 분산 투자가 필요하고 또한 심리적 요인도 있다고 하네. 스타일은 유행처럼 돌고 도는데 그 유행이 3년, 4년, 때로는 5년 이상 지속될 수도 있으므로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스타일, 다양한 사업군, 다양한 종목에 대한 경험도 필요하다는 것이야. 그리고 2분 연습이라는 말도 있어. 주식에 대해서 2분 동안 혼잣말이라도 하라고 해. 주식의 스토리를 가족이나 친구, 개, 어린이도 이해할 정도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면 당신은 상황을 적절하게 파악한 셈이라는 것이야. 90초면 주식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하네. 주식에 투자할 때 주당 매출액과 주당 순수익이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그 주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는가? 기업의 성장세가 당신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주가는 합리적인 수준인지. 곡괭이와 삽이라는 말, 아직 이익이 나지 않은 신기술 업종을 말하고 경쟁사에게 물어보기도 있는데 경쟁사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회사라면 훌륭한 회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익 추세선도 있어 기업의 이익 추이를 그 변화를 살펴보라는 것. 쇼핑몰 둘러보기도 있네. 소비자의 관심사를 파악하라는 것. 불황 산업의 1등주. 불황에서 살아남은 기업을 말해. 이런 기업은 재정 바탕이 튼튼하다는 거겠지. 탑다운을 고려한 바텀업이라는 말도 있네. 실패하는 기법이 있는데 그저 그런 전망의 회사를 싸다고 사고 엄청나게 빠른 성장주를 약간 비싸다고 파는 것. 실패하는 기법이라고 해. 여기까지야.